합리적인 현상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27에서부터 그렇게 했나? 2차를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2차 1교시 그래가지고 우리 공인인증서 법령하고 공법을 한 과목으로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갖고 2차 1교시라고 이 두 과목을 80문제를 100분 동안 논술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1시서부터 시작해서 이 1시간 40분 동안 일단 시험을 봐요. 그리고 3시 반인가요? 3시 반. 이제 50분 휴식을 했다가 다시 2차 2교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시세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5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4시 20분에 시험이 끝나요. 그럼 시험은 지금 현재 1차와 2차로 이렇게 당일에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시험을 같은 날에 지금 1, 2차를 다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같은 날에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1차에 내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려면 2차를 바로 볼 자격이 있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1차에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는데 2차 시험은 어떻게 차리냐? 어떻게 차리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때는 1차에 불합격했잖아요. 그럼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그럼 결국은 1차를 못 넣으면 2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을 같은 날에 보기 때문에 지금 1차를 반드시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 2차에 자격이 되는 거고, 물론 1차 물론 시험 본 날 바로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1, 2차를 다 보고 나오는데 만약에 채점 결과 1차를 불합격했다. 그러면 2차는 당연히 무효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합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차를 넘어와야지 2차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진도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시험은 당일에 1, 2차를 같은 날 보는 게 원칙이에요. 1차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보는 이 구분 시행이라고 그러는데 1, 2차를 따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만 약간 한번 따져보고 갈까요? 따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동시에 보는 게 원칙이에요? 따로 보는 게 원칙이 원래 따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따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31회를 시험을 봤어요. 31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1회서부터 31회까지 1차, 2차를 따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같은 날에 봤어요. 모두 같은 날에. 1차, 2차를 만약에 다른 날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시험을 포기하실 거예요. 원래 1, 2차를 따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1, 2차 모두 객관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죠?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보고 있는데 1, 2차를 구분 시행하지 않습니까?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를 시행해요. 따로 시행하면 2차는 논문형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다만 시험을 1, 2차를 구분하되 같은 날에 본다면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날에 보면서 1차 시험의 방법인 객관식으로 2차 시험도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날에 보려면 이건 논문형으로 가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1회서부터 모두 1, 2차를 같은 날에 보고 있고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그 초창기 시험 때는 한문도 나왔어요. 한문. 시험 문제가 한문으로 쓰는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현재는 전부 다 이제 한글로 표기하고 이 한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한문을 가로 열고 써주긴 하는데 어쨌든 한문을 초창기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1, 2차를 같은 날에 동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1차 시험 불합격 시에는 2차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1차는 합격을 못했다. 그럼 2차를 무효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차는 합격한 걸로 하고 1차를 다시 해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는 넘어와야 돼요. 이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1, 2차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과락이라는 거 따지죠? 과락이 몇 점 미만이래요? 40점 미만.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딱 40점을 맞으면 과락입니까? 아닙니까? 과락 아니죠. 그러니까 40점 이상 득점해야 되고 만약에 5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37.5점 이하가 나왔다. 40점 미만이 나오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과락 없이 1, 2차 구분하지 않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모두 합격한 걸로 한다. 그래도 합격자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근데 우리는 무조건 1차는 넘어와야 된다. 그래야 2차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이렇게 따로따로 결정한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해 준다는 거 알고 있죠? 이게 다음 회 시험이에요.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1년에 2번 치를 수 있게 없게요? 1년에 2번 치를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1년에 시험 2번 치른 적 있게 없게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죠? 물어보는 태도로 봐서.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나요? 15회 시험이라고? 15회 시험이 2004년도에 있었어요. 이 15회 때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죠. 전국적으로 23만 명이 출원해갖고 1,200명밖에 합격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갖고 난이도 조정에 실패해가지고 이때 15회 시험을 다시 한번 봤죠. 이게 15회 추가 시험이었어요. 15회 추가 시험이 2005년도에 있었죠. 2005년도 5월 22일 날 있었어요. 이때 있었는데, 그러면 이해에 이 2005년도에 16회 시험이 같이 있었죠. 10월 달에. 그리고 같은 이제 연도에 시험을 2번 치른 적이 이게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있잖아요.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985년도에 있었어요. 1회가.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32회를 대비하는 거죠. 32회. 그럼 32회를 대비하는데 얼른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도 지금 32회 시험은 2021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벌써 36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시험이 지금 몇 회? 32회예요. 매년 치른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2년에 한 번 치른 적도 있어요. 시험을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는데 그게 6회, 7회, 8회, 9회였어요. 그래서 6, 7, 8, 9 이게 바로 2년에 한 번 치렀고요. 그때 당시에는 상대평가였습니다. 상대평가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합격자 수를 쭉 따져보게 되면 상대평가인 시절에는 1000단위였어요. 합격자가. 전국적으로. 지금은 10,000단위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년 시험은 치른 것도 아니었고요. 1년에 2번 치른 적도 있고요. 그래서 다만 시험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고 현재 돼 있는데 어쨌든 안 치른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회 이후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매년 치르고 있어요. 시험을.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회 시험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에요. 같은 해 시험을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31회 시험 때 내가 1차를 합격한 거예요. 그럼 32회 때 1차를 면제한다는 얘기죠. 근데 32회 때 내가 응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33회 때 면제해 줄까요? 본인의 응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응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 회 시험에 하나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1차 시험은 총 80문제고요. 논속으로 100분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2차 시험이죠. 2차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져 있다고 했고 1교시는 80문제. 부동산 공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을 1교시로 지금 100분간 진행하고요. 나머지 공시세법을 마지막 이렇게 5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합격자 결정 방법을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합격자 결정 방법인데 그 과락이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매 과목 1, 2차 공이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 합격입니다.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 그럼 상대평가할 때요. 참고사항입니다.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차는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언제나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차는 무조건 과락 없이 6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갖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제 2차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 32회 시험에서 2만 명만 뽑겠다. 이렇게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했잖아요. 그럼 상대평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2차 과목에 있어가지고 과락 없이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쭉 결정합니다. 이게 상대평가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한 적은 지금 최근 시험에는 없습니다. 10회 시험 이후에는 모두 절대평가를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2차 과목에 있어가지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못하고도 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또 거꾸로 상대평가하게 되면 2차 과목에 있어갖고 내가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불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대평가하게 되면요. 옆에 분이 어떤 책을 보고 있는가 절대 안 보여줘야 됩니다. 맞죠? 옆 사람을 떨어뜨려야 내가 합격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될 겁니다. 아주 학원 분위기가 험악해질 거예요. 그러면